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 통계 분석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A반 20인의 평균은 92점이고 B반 25인의 평균은 83점인 경우입니다. 두 반을 합쳐서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반을 합치면은 사람 숫자는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반을 합쳤을 때 전체 점수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바로 20인 곱하기 92점 플러스 25인 곱하기 83점, 바로 이 부분이 돼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1840 플러스 2075가 나옵니다. 이것을 45로 나누었을 때 바로 87점이 나왔습니다. 두 반을 합쳤을 때 평균 점수는 87점, 일종의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3, 7, 15, 23입니다. 이때 분산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분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 7, 15, 23의 평균은 μ 이퀄 전부 더해서 4로 나누니까 12가 나왔습니다. 이 평균값 12가 나왔으니까 12에서 각각의 값 3, 7, 15, 23 저 값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구하는 것이 바로 분산값입니다. 분산값은 먼저 3의 숫자에서 3의 숫자는 평균값 12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은 3 빼기 12 제곱입니다. 플러스 7 빼기 12 제곱 플러스 15 빼기 12 제곱 플러스 23 빼기 12 제곱 한 이 모든 값들을 다 모아서 4번 그러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4로 나누어집니다. 4로 나누어주면은 값은 59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관측 자료의 표준 편차가 0인 경우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표준 편차가 0이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표준 편차의 시그마는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은 n분의 x1 x바, 이걸 뭐 μ라고 해도 되고 x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x바 플러스 x2 x바의 제곱 플러스 xn x바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0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 0. 이것이 0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0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곱 붙어 있는 모든 것이 전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0이 되려고 하면은 앞에 이것이 0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과 x2가 같아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x1과 x바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0이 되려면 x2, x바가 같아야죠. 이게 또 0이 되려면 xn하고 x바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은 x바는 x1 이퀄 x2 이퀄 xn, 이처럼 모든 변량들 또는 모든 관측값이 전부 똑같고, 그 똑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평균도 똑같을 때에 바로 표준 편차가 0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평균에 모여 있을 때, 그러면은 평균에서 어떤 변량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0이 됩니다. 따라서
24번 문제, 표준편차가 0일 때 다음 중 올바르게 수술된 항목을 고르시오. 바로 4번 관측자료의 모든 값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전국 평균이 30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응시자의 점수를 25점씩 일괄적으로 올려준다면 새로운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는 얼마일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25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평균이 25점 올라가겠죠. 따라서 300점에서 전체 평균은 325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자, 이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에서 봤듯이 가로 속에 앞부분에 x, y 안에도 25점이 올라가고 평균도 25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세가 25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체 사람들한테 각각 25점을 올려주면은 표준 편차에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평균만 높아지고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균만 325점 올라가고 표준 편차는 본래 점수 50점 그대로가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입니다.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분산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표준 편차도 있고 그 다음 사분 편차도 사분위값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변동 계수도 있고 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분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고 표준 편차를 우리가 평균의 크기에 대비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을 변동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것을 표본의 크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입니다. 따라서 변동계수가 바로 분산의 정도를 평균의 크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행이나 열 사이에 서로 완전한 독립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n값을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행이나 열이 완전히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상대적 도수를 구해서 그것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열을 잡아서 상대적 도수를 구할 수도 있고 행을 잡아서 상대적 도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열을 잡아서 열의 상대적 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과 50을 더하면은 여기 개가 70이 나오겠죠. 30과 m을 더하면 30 플러스 m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의 합계는 구해뒀고 그 다음에 그 행에서 맨
암열의 상대적 어떤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0분의 20은 30 더하기 n분의 30과 일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행이나 열 사이에 서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0 플러스 50, 다시 말해 70분의 20은 30 플러스 n분의 30과 같아질 때 행이나 열 사이에 서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바로 m은 75라는 값을 가질 때 행이나 열 사이에 서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한 달 업무량을 권역과 업무 유형별로 구분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권역과 업무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충청권에서 수행할 공간정보 업무의 기대값이 어느 정도일까? 자, 충청권입니다. 공간정보 업무는 이겁니다. 충청권. 자, 여기 봐보시면은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그 다음에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영남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지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업무 유형은 지적청량 업무와 공간정보 업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금 전에 이 행과 열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로 충청권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충청권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기대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본래 문제에는 이 밑에 적혀 있는 이 숫자는 없습니다. 편의상 미리 적어놔 봤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수행한 업무는 지적청량 업무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한 업무는 200입니다. 충청권은 두 업무 100입니다. 호남권, 제주권은 합치면 85입니다. 영남권은 합치니까 115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전 권역에서 지적청량 업무는 430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정보 업무는 70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합치면은 뭐 이렇게 합쳐도 500, 이렇게 합쳐도 당연히 50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충청권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이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500분의 바로 여기니까 여기는 100, 합이 100이고 또 이쪽 공간정보 업무의 합은 70입니다. 따라서 500분의 100 곱하기 70 하면은 14가 나옵니다. 실제 한 것은 15지만 전체의 여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대값은 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제 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